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증문즉서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주는 사람은 주인이고 받는 사람은 노예다라는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긴장을 잘합니다.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아니면 무언가를 발표해야 할 때마다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상황이 엄청 다를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때라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혹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거나 골똘히 연구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어깨가 움츠러들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몸에 힘을 바짝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명상을 하는 방법을 배우진 않았고 잘은 모르지만 스님께서 호흡을 관찰해 보라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몸이 차분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몸에 힘을 주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습관이 좀 좋아질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지나쳐서 잘 보이려고 하거나 뭘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는 게 있고, 반대로 그와는 다르게 체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긴장을 잘 하는 이런 태생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 특히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긴장하는 형인가 마음이 편안한 형인가, 어머니가 늘 이렇게 아동바동하는 형인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기가 어머니 생각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되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쉬는 날 없이 항상 일하시고 새벽까지 일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모습을 많이 봤었죠. 특히 이 두 가지, 우리가 체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내가 긴장하는 체질이다 할 때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늘 불안해하고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이 자궁 자체가 함께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신체적으로, 체질적으로 잘 긴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옛날에 죽은 사람도 보지 마라, 싸우는 것도 보지 마라, 개 잡는 것도 보지 마라, 소 잡는 것도 보지 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이런 거는 남이 울고 험악한 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심리가 움츠러들고 긴장을 하고 놀라기 때문에 태중의 아이가 놀라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산모들은 아기를 갖고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심리가 편안해야 된다. 먹는 음식,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무슨 독한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라면 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아주 특수한 사람 아니고는 대다수다 아기를 갖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이 아기를 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지나치게 긴장하고 장사가 안 될까봐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한 상태에서 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태생적이기 때문에 옛날로 치고 말하면 사주팔자가 그렇다, 천성이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그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몸 자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떠냐 하면 태어났는데 엄마가 늘 자기가 보는 3살 때까지의 그 엄마의 모습에 엄마가 막 고함을 친다든지 집안 분위기가 늘 아빠하고 싸운다든지 그래서 늘 이렇게 눈치 보고 긴장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영향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는 이제 육체적인 영향이고, 그다음에 태어나서 3살 때까지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이 두 가지로 형성된 체질은 막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바꿀 수가 없다. 이건 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를 옛날에 뭐라 그러냐, 천선이다.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네가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주팔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전생에 네 지은 업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것이 이제 주로 체질적으로 완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형성됐다. 그때까지는 편안하게 문제없이 자란데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이나 이럴 때 집안이 어려워지고 막 아버지하고 싸우고 이래서 형성된 거는 이제 태생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상처를 입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 비교적 이제 고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넘어서 생긴 거는 뭐 아무리 상처를 많이 입어도 그거는 치료가 쉽고, 두 번째 쉬운 거는 이제 사춘기 때 입은 거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어린이 때 거고, 그것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그 3살 이전은 이제 육체와 정신의 자아 형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지로는 그건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안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고 이건 나의 태생으로 그냥 안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 그 3살 이전은 자기는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약간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자기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심리가 매우 불안했는가, 집안 분위기로 인해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랬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심리가 억압이 되거나 이렇게 불안초조한 게 습이 돼 가지고 뭐 그런 일이 없는데도 지금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긴장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다 또 그렇게 불안 심리가 일어날 땐 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도 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하고 의논해서 좀 긴장을 이완시키는 안정제를 아주 약하게 복용을 하면 훨씬 더 긴장을 덜 하게 된다. 그래서 심할 때는 그런 약을 좀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막 혼자 정해가 먹으면 안 되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이제 최소 한도의 약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체질을 좀 바꾸려면 이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 명상이란 건 모든 긴장을 푸고 태평 같은 마음을 내야 돼요. 아무 할 일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숨이나 쉰다. 숨 쉬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한다. 생각도 안 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태평스러운 마음을 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보면 그래 안 됩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아둥바둥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몸이 긴장이 되고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머리가 돌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그냥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자기 틈만 날 때마다. 그러면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완화가 되면 이제 체질을 바꾸는 게 되고, 완화가 안 돼도 가만히 있어보면 누구 사람 만나서 가만히 있는데도 늘 긴장이 되는 거 보면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죠. 이건 내가 체질적으로 이렇구나. 이건 내가 태생적으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수용하고 이 안에서 내가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사가 인생 설계를 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그 다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것처럼 심리적 불안이 있는 가운데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게 체질적일 때는 심리적 불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돼가 또 고민이 되거든요. 불안한 걸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심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수밖에. 왜냐하면 자기가 심리 불안을 느끼는 건 자기가 느끼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만 설명할 수 있지. 그래서 현재는 뭐 어머니로부터 왔던 자기가 어린 경험에서 왔던 현재는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자꾸 긴장을 완화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어보는 연습을 안 되는 가운데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하나 필요하고, 하나는 이제 일상생활에 회사 가거나 면접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럴 때 지나치게 긴장한다 그러면 의사하고 상담해서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가벼운 약을 필요할 때는 복용을 하면서 또 지나칠 때는 복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 어떻겠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리고 기도는 항상 네. 기도는 자기 암시거든요. 자기 무의식 세계 암시하는데 기도는 항상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불안한 가운데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 저는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꾸 자기에게 암시를 저는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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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식적으로 암시를 주는데 이게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무의식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스님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스님은 막 아무 긴장도 없고 막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고 막 편안하시구나 하지만은 저도 강의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항상 좀 나도 모르게 긴장이 약간 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는 얘기가 약간 좀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뒤에 갈수록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럼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앞에 조금 무의식적 긴장이라 그러죠. 의식으로 막 긴장이가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 긴장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살피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거나 어떤 일을 하면 약간은 그런 증상이 낯설은 곳에 가거나 낯설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처음 일을 하려고 하거나 과제를 받거나 이러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다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님도 얘기 들어보면 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개인적으로 있으면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무대에 올라가서 본 모습만 보면 저는 하루 종일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스님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스님하고 있으면 자기 얘기 실컷 할 수 있겠다 해서 운전수를 자청을 했어요. 근데 나하고 3일을 운전하다 운전대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사람의 삶은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다. 그러나 아까 질문하신 분은 조금 심하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데 쏘는 긴장은 잘하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되고, 아까 질문자 같으면 약간 체질적으로 이 자기도 모르는 긴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이완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고 오직 숨만 쉰다. 숨만 쉬면 살거든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숨만 쉬면 살아요. 살려면 목구멍에 구멍이라도 뚫어가지고 어때요? 숨만 쉬면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숨 쉬는 걸 하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핵심은 그래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놔버리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고 편안하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안심하세요. 일단 제가 체질적으로 타고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이제 스님께서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